안녕하세요. 기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이에요. 사회 59쪽,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오늘도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사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또 따로 있죠? 여러분들은 교과서도 보고 화면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9쪽에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교과서를 보니까 이게 2015년 기준인가 봐요. 지금 이제 2020년인데 5년 전 자료네요.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지금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한 5,50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래서 5,1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자, 100명이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이제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치면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 50명은 여자이고 50명은 남자입니다. 100명 중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14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3명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요? 100명 중 92명은 도시에 살고 8명은 촌락에 삽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50명이 삽니다. 마을에서는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습니다. 따라서 2년 뒤에 마을의 인구는 101명이 됩니다. 자, 잘 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을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일단 여자, 남자는 50대 50이에요.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인구 구성을 나눌 때 세 가지 나이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응애응애 애기들부터 여러분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유소년층이라고 부릅니다. 유소년층. 여러분들은 아직 유소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유소년이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15세부터 64세에 포함이 되죠. 선생님은 청장년층. 그래서 청장년층이 73명이네요. 많죠, 제일?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는 일을 하는 나이입니다. 일을 하는 나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나이를 이제 청장년층이라고 하고, 65세 이상. 이제 여러분들 그 65세 되면은 거의 직장도 퇴직하시고 은퇴를 하시잖아요. 65세 이상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노년층이라고 해요. 노년층.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을 포함한 유소년층은 14명이고요. 100명 중에. 그 다음에 선생님을 포함한 15세부터 64세는 73명.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3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내국인이랑 외국인도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네, 내국인이랑 외국인. 내국인은 97명, 외국인은 3명. 2015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100명이 있다고 하면 3명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 이렇게 보면 가늠이 잘 안 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5,100명으로 다시 환원해서 따지면 또 굉장히 많은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와 촌락.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 태안 지역은 도시보다는 촌락에 가까운가? 그쵸? 일단 촌이라고 봐야죠. 촌락. 근데 이제 100명 중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도시는 92명. 네, 굉장히 이게 차이가 심하죠. 도시보다 촌락이 더 넓고 땅도 넓고 많을 텐데 그 넓은 땅에는 8명밖에 살지 않고 도시에 92명이나 모여서 산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산다고 보시면 되죠. 그쵸? 같은 촌락 안에서도 좀 나가려고 하잖아요. 도시로. 우리 태안만 하더라도 태안읍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도시에 너무
도시에 너무 집중돼서도 문제고 촌락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도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이 문제는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뭔가요? 수도권.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이랑 경기지방.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도에 50명이 살고 나머지에 50명이 산다. 즉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산다.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자,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난다. 그리고 사람이 2년에 1명 정도 죽음. 네,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인구 구성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선생님이 어느 며칠 전에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인터넷에다 2020년 출산율을 쳐봅시다. 2020년 출산율. 자, 이 기사 보십시오. 이 기사. 출산율 0.92명. 세계 꼴찌 기록 또 경신. 이게 2020년 2월 27일. 그러니까 한 2달 전 기사인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다. 전년에 이어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 또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21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왜? 아기를 안 낳으니까. 사람은 죽는데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제 출산율 관련해서는 또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60쪽. 지연이는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한 신문기사를 모아봤다. 신문기사에서 각각 어떤 인구 현상을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자, 신문기사 하나를 보면 먼저 인구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인구. 사람 수라는 얘기예요. 인구.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가로축이 이제 연도입니다. 1963년. 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인데 1963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65명이에요, 65명.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몇 명이에요? 10명인데 한 반에 65명. 아,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65명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한 학급에 65명. 그만큼 유소년층이 많았다는 의미가 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줄어요. 62, 51 쭉쭉 줄어서 2019년은 몇 명이 됐냐면 22.1명이 됐습니다.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네,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뭐 22명이 넘는 학급도 있을 거고 22명이 안 되는 학급도 있을 건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평균이 지금 22.2명이다. 자,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자, 이게 선생님의 허용이 작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읽을 때는 여러분들 교과서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16년에 약 22명까지 떨어졌다. 초등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슨 현상 때문일까요? 고령화 저출산 중에 당연히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때의 교실 모습을 콩나물이 자랄 때의 모습에 비유해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 여러분들 콩나물 시루 봤어요? 콩나물 대가리가 다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네, 마치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19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도 2부제를 했어요. 2부제. 2부제가 뭐냐면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가지고 오전에 한 팀이 가고 오후에 한 팀이 가고, 그래서 선생님은
오후반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간이로 교실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그런데 너무 이제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2009년생이라고 했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에는 몇십 년 전, 한 30년 전과는 다르게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교실이 남아요. 폐기되는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죠. 선생님 때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픈가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적어서 문제인 수준으로 다다랐고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학급 평균 학생 수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네,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닐 때랑 지금이랑 이제 선생님 지금 학교 선생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정말 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반. 정말 딱 반. 선생님도 한 반에 한 30명은 거뜬히 넘었죠. 뭐 40명까지는 안 됐어도 30 몇 명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뭐 평균이 22명이라고 하니까 반 정도 떨어졌죠. 자, 두 번째 신문 기사를 보면 자, 유소년층은 이제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청장년층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이제 노년층이라고 했는데 자, 노년층 인구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65세 이상 인구. 1960년대에는 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1960년대 인구 비율 한번 보세요. 몇 프로예요? 2.9%예요. 즉 1960년대에는 인구가 100명이라고 치면 채 3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자, 연도가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자, 7.2%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쭉쭉쭉 지나서 2018년 2년 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 거의 지금 20년 동안 2배가 늘었습니다. 7.2%에서 14.3%.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이제 6년 뒤면 2026년 이건 이제 예상이죠. 20.8%가 된다. 즉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년층이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초고령 사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2026년 정도에는 이미 예약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우리가 한다. 우리나라가. 자, 내용을 다시 보시면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 고령화 사회가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사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 노년층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 그죠?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 알고 계시고 기준은 7%, 14%, 20%. 그러면 2018년에 우리가 14%를 넘었으니까 무슨 사회로 진입을 한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무슨 사회다? 고령사회다, 고령사회.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사회고 2026년에는 고령사회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한다. 자,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는 그 유소년층을 줄었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늘었죠. 그쵸? 이게 반대입니다. 61쪽, 아까 얘기한 거죠. 인구 구성을 연령별로는 14세, 그 다음에 64세, 65세 이상 노년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자, 1970년대에는
14세 이하 유소년층이 42.5%. 이러니 뭐 교실에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노년층은 3.1%.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왔는데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우리가 아까 교과서에서 본 내용과 비슷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요. 자, 유소년층의 인구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점점점 줄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에는 유소년층의 인구가 12.7%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죠.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15.6%. 네, 점점 늘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유소년층은 계속 줄고 노년 인구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청장년층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70년과 비교해서 2018년에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인구가 각각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1970년 이쪽에는 유소년층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8년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죠? 유소년층은 줄고 노년층은 어때요? 반대로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인구가 거의 처지가 바뀌었죠? 거의 뒤바뀌었어요. 그 유소년층과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유소년층은 줄어들고 노년층은 많아지고. 그럼 2050년에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은 어떻게 변할지 알아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변하는 경향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네, 65세 이상은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더 늘어날 것이고요. 유소년층은 어떻게 될까요? 유소년층은 마찬가지로 더 줄겠죠. 아까 출산율 봤죠? 한 명도 안 되는 거. 이 10%대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뭐 9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얘는 줄고 65세 이상은 더 늘고. 그런데 유소년층이 줄어드는 폭보다 65세 이상이 늘어나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인구도 어떨 가능성이 큽니까? 그죠? 청장년층도 늘어나는 65세 이상 인구에 맞춰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령별 인구 구성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은 뭘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죠. 자,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은 뭐다? 유소년층은 계속 줄어들죠. 그 원인이 뭐냐면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그리고 노인 인구는 많아요. 고령사회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오네요. 이렇게 저출산 고령사회.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특징은 저출산 고령사회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교과서를 넘겨서 62쪽,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모습 살펴보기. 인구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그 포스터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경로석에는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고, 일반 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초등학생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어때요? 노인분들은 5명 정도가 앉아 계시고, 초등학생들은 2명밖에 없죠. 어린이들보다 노인들의 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기를 좀 낳아주세요. 출산율을 높여봅시다.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런 포스터가 있고 시대별 포스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60년대는 가족계획을 해라. 왜? 가족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적당히 낳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1960년대, 70년대에는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기를 좀 적게 낳으세요 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했었고요. 70년대는 더 구체적이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또 이런 포스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양상이 변합니다. 이제 90년대 오면서 둘도 많다. 네, 언제는 둘 만나 잘 기르자더니 둘도 많다. 왜냐면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는 언제는 또 둘도 많다더니 더 낳으면 더 낳은 대한민국 애기 좀 낳으세요 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이제 인구 구성이 다르니까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는 뭐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에 따라서 포스터를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써봅시다. 어떻게 변화할 것 같아요? 아까 그래프 봤죠? 네, 유소년층은 뭐 줄어들고 노년층은 증가를 하겠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출산율을 높여야겠습니다. 출산율. 네, 출산율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는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출산율을 높인다는 거. 여러 가지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인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2030년대에 인구정책 포스터를 만든다면 어떤 표를 넣을지 써봅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야지.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과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고 63쪽에 인구 피라미드 뭐 여기 나오는데 일단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연령별, 남녀별 인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에서 이쪽은 남자고 남자, 이쪽은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1960년, 90년, 2018년 해서 세 가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연령이 있고요. 나이,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길이가 인구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수록 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60년, 90년, 그리고 2018년 각 연도별의 인구 구성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 읽는 방법 영상 한번 볼게요. 인구 피라미드는 나라나 특정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축에는 남녀 인구를 좌우로 나누어 그리고 세로축에는 나이를 5세 간격으로 나타냅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과 시기별 인구 구성 비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인구 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봤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1960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아랫부분이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만 질병, 가난, 전쟁 등으로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성을 보입니다. 1990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종 모양에 가깝습니다. 2018년에는 종 모양을 넘어 항아리 모양의 인구 구성을 보입니다. 항아리 모양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형태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자,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근데 이제 노년층 인구가 적냐? 이때는 이제 나라가 발전을 많이 못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있어가지고 노년층의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보통 가난한 나라들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성의 피라미드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때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1990년도로 넘어오면서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어야 될 요게 없어요. 그죠? 요만큼 아기를 안 낳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노년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볼록볼록하게 여기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종 모양이 된다.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볼록하게 나오는, 조금 돼서 지나면 여기 있던 인구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노년층은 이제 뭐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경제도 이제 넉넉해지면서 노년층 인구가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출산율은 더 줄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네. 그래서 피라미드였다가 종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종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호리병 모양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인구 구성이 변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무리 문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동으로 들어갈 용어. 괄호란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두 글자 뭐였어요? 인구. 네, 인구. 다음. 아래와 같이 나라나 특정 지역의 인구 구성을 나타낸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구 피라미드. 세 번째,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1번,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나요? 아주 큰 변화가 있죠. 2번, 청장년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죠. 3번,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건 아기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 될 것입니다. 5번, 15세, 64세 인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는 뭔가요? 아까 2번에서 봤던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남녀를 구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네, 여러분들 63쪽까지 공부를 다 했고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